엄마, 저 결혼할 거예요. 민수의 말에 박정자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남편을 잃고 나서 25년 동안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기쁜 소식이어야 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래?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정자가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아직은 좀 어려워요. 시간이 필요해요. 사진이라도 보여주면 안 되겠니? 그것도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정자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피어났다. 결혼을 앞둔 아들이 신부의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는다니. 혹시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는 건 아닐까? 나이가 많이 차이 나거나 이혼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집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서도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민수가 이상해요. 며느리 얼굴도 안 보여주고 언제 만날지도 안 알려주고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영정 사진은 대답 없이 미소만 짓고 있었다. 정자는 베개 속에 얼굴을 묻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의심스러운 마음을 품는 자신이 미웠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지만 동시에 어떤 여자인지 궁금해 미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민수에게 다시 물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민수는 일찍 출근해버리고 없었다. 식탁에는 엄마 좀 더 기다려주세요. 곧 소개해드릴게요라는 쪽지만 남아있었다. 정자는 그 쪽지를 오래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너무 조급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 정자는 며칠째 민수를 미행했다. 아들의 행동을 몰래 지켜보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궁금증을 억누를 수 없었다. 민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어 어떤 건물로 들어갔다. 문학서점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중고서점이었다. 정자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책 냄새와 함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어서 오세요. 계산대에서 고개를 든 여자는 예상보다 소박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옷차림. 이서연이라고 적힌 명찰을 차고 있었다. 뭘 찾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요리책 좀 볼까 해서요. 서연은 친절하게 요리 코너로 안내했다. 정자는 몰래 그녀를 관찰했다. 한 손님이 책값을 깎아달라고 하자 미소를 잃지 않고 조금만 할인해드릴게요라고 했다. 어린아이가 만화책을 보고 싶다고 하자 작은 의자까지 가져다 주었다. 착한 아이네. 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왜 민수가 나에게 숨기는 걸까? 라는 의문도 커졌다. 서연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정자는 매장을 둘러봤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들, 손으로 쓴 추천 서평들, 구석에 놓인 작은 화분까지.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가꿔져 있었다. 그런데 계산대 옆에 놓인 작은 수첩이 눈에 들어왔다. 펼쳐진 페이지에 단정한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다. 정자는 주변을 살피고는 조심스럽게 들여다봤다. 손님 수 3명. 매출 1만 5천 원. 날씨 흐림. 기분 보통.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웃음 없음. 돌아올 가족 없음. 정자는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돌아올 가족 없음. 얼마나 외로우면 이런 글을 매일 쓸까? 서연이 돌아오자 정자는 서둘러 요리책을 골라 계산했다. 잘 골라주셨네요. 이 책 정말 좋아요. 서연은 책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자는 계속 그 수첩 속 글귀를 떠올렸다. 자신은 남편을 잃었지만 아들이 있었다. 외롭긴 했어도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저 아이는 정말 혼자구나. 그날 밤 민수가 늦게 들어왔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민수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혹시 서점에서 일하니? 민수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떻게 아세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어.
착해 보이더라. 그럼 이제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왜 민수가 그토록 신중했던 걸까? 며칠 후 정자는 다시 서점을 찾았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될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다. 서연은 여전히 친절했다. 하지만 정자가 혼자 사세요? 라고 물었을 때 서연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요. 형제자매는 없고요. 혼자예요. 쭉 혼자였어요. 그 말에 담긴 쓸쓸함을 정자는 놓치지 않았다. 이제야 민수가 왜 조심스러워했는지 이해할 것 같았다. 가족이 없는 외로운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미안했던 게 아닐까? 일주일 후 정자는 서연에게 차를 한 잔 마시자고 제안했다. 서점 뒤편 작은 다방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정자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우리 민수 얘기 들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제가 변변찮아서요. 무슨 소리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서연은 계속 말했다. 부모님도 없고 친척들도 연락 안 하고 민수 씨한테 짐만 될 것 같아서요. 결혼하면 시댁 식구들한테 폐만 끼칠 것 같고요. 정자는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가 얼마나 위축되어 살았을까? 서연아, 정자가 부드럽게 불렀다. 부모가 없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오히려 혼자서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왔잖아.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가끔은 정말 외로워요. 아프면 혼자 병원 가고 기쁜 일 있어도 나눌 사람 없고 민수 씨 만나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럼 앞으로는 외롭지 않을 거야. 정자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내가 있잖아.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제가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이야. 그날 오후 정자는 처음으로 서연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봤다. 그 웃음이 얼마나 예쁜지, 왜 민수가 이 아이를 선택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정자는 다시 서점을 찾았다.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서연이 혼자 책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정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갔다. 서연아. 아, 어머님. 어서 오세요. 어머님이라고 하지 말고 정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를 엄마라고 불러줄래? 서연은 깜짝 놀라며 정자를 바라봤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너는 이제 내 딸이야. 민수의 아내가 되기 전에 내 딸이 된 거야.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정자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자신을 엄마라고 불러주기를 바라며 살았던가. 며느리가 아닌 딸로서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 말이다. 엄마. 서연이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더 자연스럽게. 정자는 서연을 꼭 안아주었다.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는 엄마가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서연은 정자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26해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엄마, 저 정말 잘할게요. 민수 오빠도 잘 챙기고 엄마한테도 효도할게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너는 그냥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효도야. 그날 오후 민수가 서점에 나타났을 때 그는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서로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 달 후 세 사람은 작은 식당에서 조촐한 식사를 함께 했다. 화려한 예식장은 아니었지만 그들만의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건배. 민수가 물잔을 들며 말했다. 우리 서연이가 정말 예뻐졌네. 정자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서연을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엄마 덕분이에요. 서연은 수줍게 웃었다. 엄마가 골라주신 옷이라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식사 도중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정자가 본 적 있는 그 수첩이었다. 이제 이 수첩에 다른 걸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은 수첩을 펼치고 정성스럽게 적기 시작했다. 오늘 가족 있음. 웃음 많음. 행복 감사. 정자는 그 글씨를 보며 목이 메었다. 저 아이가 얼마나 오래 가족 없음이라고 적어왔을까? 서연아, 앞으로는 매일 좋은 일들만 적게 될 거야. 네, 엄마. 이제는 쓸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민수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와서 정자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우리한테 딸이 생겼어요. 정말 착하고 예쁜 딸이 생겼어요. 당신도 좋아하실 거예요. 마치 영정 사진의 미소가 더 밝아진 것 같았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수첩에 긴 글을 적었다. 오늘 나에게 엄마가 생겼다. 정말로 나를 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생겼다. 민수 오빠와 결혼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었다. 앞으로는 외롭지 않을 것 같다. 집에 가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기분인 줄 몰랐다.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었다. 내일의 나에게 행복하게 살자. 이제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밤을 맞이했다.